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별장에 왔습니다. 한 1박 2일 정도 푹 쉬다 가려고 지금 별장에 오려고 지금 요 이틀을 2주 전부터 빼놨었거든요. 근데 어제도 밤을 새고 와버렸어요. 좀 잘 쉬고 싶은데. 요즘에,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한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형, 뭐 첫사랑이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뭐 이별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이게 약간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. 근데 뭐 어찌 되었건 뭐 저한테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겠죠. 뭔가 고민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실제로 제가 뭐 좋은 연애나 이별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이별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고통을 좀 빨리 잊고 싶으니까 뭐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좀 빨리 만나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겠죠. 그 감정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요. 근데 이별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영상까지 찾아올 정도라면 꼭 빨리 잊는 게 좋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극복이라는 거는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드러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,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엄청 굴리잖아요, 우리가. 근데 정작 나 자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,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런 거는 잘 안 보게 돼요. 그래서 연애가 끝나고 나면 이전에는 그 사람을 향하던 질문들이 천천히 나를 향하기 시작하거든요. 나는 왜 그렇게 불안해했지? 왜 자꾸 확인받고 싶어 했지? 왜 그 사람이 내 전부가 돼버렸을까? 뭐 이런 식으로 그 질문들이 이제 나한테 쏟아지기도 하거든요. 이별이 힘든 거는 그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. 나와 그렇게 함께했던 그 사람 없이는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게 돼버려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더 그렇겠죠.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를 떠올리면 동시에 내가 얼마나 결핍되었는지가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,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어떻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메우려고 했었던 거죠.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안에는 사실은 결핍된 나 자신에 대한 외로움도 섞여 있어요. 그 결핍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별의 진짜 역할은 그러한 결핍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별은 독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아프지만 동시에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. 좋은 이별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하고 나면 새로운 연애로 아픔을 덮으려고 해요. 근데 그러면 결국에 같은 문제를 다음 사람한테 반복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결핍이 그대로니까요.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힘드니까 뭔가로 계속 바쁘게 막 나를 만들어야 됐고 다른 감정으로 덮으려고도 해봤고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중요했던 거는 그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한가운데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, 그 사람이 왜 내 전부가 되어 있는지, 또 왜 그 공백이 이렇게 큰지까지 그거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했던 시간인 거죠.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더는 뭔가 사랑으로 결핍을 메우려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랑은 좀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결국에 이제 이별을 잘 극복한다는 건 이별로 생긴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. 결핍을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단단한 나로
다음 사람을 만나면 돼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외 옛날에 그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게 있어요.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되게 먼 옛날에 인간은 원래 두 개체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구 형태에 가까웠대요. 이들이 이제 능력이 너무나 대단했고 또 동시에 그만큼 오만하기도 했어서 결국에는 신들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우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그 인간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선택을 했대요.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그때부터 잃어버린 내 반쪽에 대해서 되게 그리워하기 시작했는데 온전함에 대한 욕망과 추구에 붙여진 이름이 에로스였대요. 사랑.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인 것 같아요.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그런 누군가를 만나서 온전해진다는 그런 희망. 근데 이거는 운명적인 짝을 만나서 다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호 배려로 성취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이별로 뭔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스스로의 삶과 스스로의 결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온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영상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, 별거 아니지만 제가 가진 인사이트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화이팅 합시다. 전 다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